한다면서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할 때 단호하게 행동할 거라며 이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부활절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편치 않은 표정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Any message for North Korea, sir? Kim Jong-un. Gotta behave. 잘 처신하라는 한마디 말로 북한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선제 타격 가능성을 질문받자 즉답을 피하면서 과거 민주당 정권의 평화협상식 대북 접근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빌 클린턴과 오바마 전 대통령 모두 북한에 압도당했다면서 자신의 계획은 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body has been outplayed. They've all been outplayed by this gentlema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I just don't telegraph my moves.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선, 즉 레드라인은 없다면서도 시리아 공습 결정을 예로 들며 군사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But I think that the action that he took in Syria shows that when appropriate, this president will take decisive action.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와 개입 중심 대북 원칙에는 선제 타격 등 군사 조치는 후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예고 없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고 발언이 잇따라 나오자 북한은 작심한 듯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자신들이 먼저 핵 공격에 나설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뉴욕 이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에서 외국 언론과 만나 미국의 군사 위협이 계속되면 북한이 먼저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만큼 무모하다면 그날 바로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도 기자회견을 갖고 핵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PRK is ready to react to any mode of war desired by the American. 6차 핵실험은 북한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결정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김선경 유럽 2국 국장도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집결하는 상황을 강력히 비난하며 역시 선제 핵공격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선제 타격이 미국이 독점물이 아니라고 천명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이 전쟁 불사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건 핵전쟁 우려를 키워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을 흔들려는 심리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커지자 일본은 자위대의 전투준비 태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펜스 미국 부통령이 확고한 대북 공조를 천명했지만 일본 열도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도쿄 전지호 특파원입니다. 전쟁까지 거론하며 연일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북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진다면 자위대의 무력 공격 절박 사태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방어시설 구축과 소집 명령이 떨어지고 명백한 위협이 있는 최전선에 자위대 출동까지 허가하는 우리로 치면 전시 상황 바로 전 단계인 데프콘2와 같은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북한 송일호 대사의 위협성 발언도 급박한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불꽃 한 점 튀는 정도가 아니라 곧 전면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이 오갈 때는 일본도 편하지 못하는 건 명백해요. 한국을 떠나 주일 미군 아스기 기지에 도착한 펜스 미 부통령은 아베 총리와 확고한 대북 미일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Peace comes through strength, and we will stand strong with Japan and strong with our allies. 対話のための対話になっては意味がない。 후지TV와 아사히 신문은 일본인 10명 중 9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대북 긴장감을 이용한다는 여론은 급격히 수그러들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위협은 일본인들에게 현실로 다가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죽도시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우리 포항 시민들이 엄청난 인파가 오셔서 판세를 뒤집은 곳이 바로 여기 죽도시장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철강을 생산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 포항에다가 철강 공장을 세워서 지금의 포항제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포항에는 여러분들 버스들 한번 보십시오. 버스 앞에, 모든 버스 앞에 태극기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보다도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포항 시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특히 서울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신 권영애 우리 새누리당 대표께서 직접 이렇게 포항까지 오셔서 저를 격려해 주셔서 제가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 포항의 새누리당 출정식의 사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이었던 서성구 변호사가 보고 계십니다. 금방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좀 죄송한 것은 이 서석구 변호사님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심판 변호사신데 이 포항 출정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본인이 사회를 직접 보시겠다 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포항 애국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과 선동과 업무와 편파방송에 의해서 잘못된 탄핵을 받은 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JTBC, TV조선, 채널A, SBS, MBC, KBS가 100% 편파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께서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30%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포항 시민들의 60%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박근혜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을 시킨 이 잘못된 구속에 대해서 포항시민의 80%가 구속은 절대 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정북 좌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놓은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이 바깥에 있으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어제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이영렬 특별검찰 특별본부,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샅샅이 뒤졌는데 돈 한 푼 받지 않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부 때 재단 만들었고, 이명박 정부 때 재단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 때 수천억의 재단 만들었는데, 그 재단 만들 때 김대중 아들 삼걸 삼홍은 뭘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권영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직접 640만 불 70억의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버젓이 대한민국의 다리를 펴고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포항 시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탄핵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한 푼 먹지 않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면 이 검찰과 언론과 종북 좌파들을 여러분들은 용서하시겠습니까?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잘못된 탄핵을 다시 탄핵해야 합니다. 잘못된 불의가 법이 되면은 투쟁은 우리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태극기 투쟁은 대통령 선거를 마치더라도 우리 이 태극기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거짓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실을 찾는 그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이 태극기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문재인 씨는 촛불 종북 좌파들 등을 넣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는커녕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촛불의 주체 세력들은 통진당 아로의 단당이 있고, 과거에 김일성 주체 사당파가 있고, 민노총과 정교조의 지도부가 이번 촛불 집회의 주도 세력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광우병에 차지했던 종북 좌파 제야 267개 세력들과 지난번 세월호에 참여했던 297개 종북 좌파 세력들이 주도가 된 것이 바로 촛불 집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엎어버리고 저들이 노리는 민중민주주의, 그 다음에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세력들이 이번 탄핵을 주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민중민주주의 촛불 집회의 주도 세력들의 등이 없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 나왔는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자유민주주의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포항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촛불과 함께 등장한 문재인 씨는 후보를 사퇴해야 이 전쟁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북 좌파들은 박근혜 대통령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정신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역사까지도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북 좌파들, 촛불 일당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태블릿 PC를 가지고 JTBC에서 거짓말과 업무로 대통령을 마녀 사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태블릿 PC가 진실입니까, 여러분? 5개월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5개월 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덮어씌웠던 그 업무가 하나도 진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 장남 고영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컴퓨터를 터뜨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고 재단을 우리 소유로 만들면 된다. 그것이 고영태 일당의 2300개의 녹음 파일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영태의 조사는 관세청장한테 2천만 원 받았다. 이러한 조사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영태는 누구와 어느 검찰과 어느 검사장급 검찰과 이 업무를 기획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TV조선의 이진동 부장은 고영태의 땅과 어떻게 엮여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 고영태와 4시간 8시간을 만난 민주당의 박영수는 고영태와 어떤 일을 치렀는지 밝혀야 합니다. 검찰총장께 경고합니다. 고영태의 죄를 관세청장한테 받은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절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열기 때문에 잠시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찍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를 찍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의 로봇입니다, 여러분. 아바타가 아니라 로봇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 후보, 안 의원, 당신 목소리 좀 높여야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과음을 광광 지릅니다. 여러분, 국민의당은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한 분함당 아닙니까? 국민의당의 모든 지분은 박지원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지원과 국민의당은 5.18 특례법을 다시 냈는데 그 5.18 특례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이 올렸는 5.18 관계법은
5.18에 대해서 폄하하든지 욕을 하면은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5.18 유공자들은 갈수록 많아져서 지금 대학교 3학년, 4학년들은 도대체 5.18 유공자 자녀들이 가산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5.18 유공자 자녀들의 가산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박지원의 안철수를 찍어주면은 바로 박지원을 찍어주는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만들 수 없다. 핵을 만들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고는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대준 건데, 그러고는 김대중 대통령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을 신으로 받들고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 핵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대통령 할 때는 북한핵 절대로 못 만들고 얘기하고, 북한핵이 나왔을 때는 그 당에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받들겠다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북한핵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 문제 반대파가 펴들려고 사드 문제 찬성하니까 그것이 보수 우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보수표를 얻기 위한 보수 파리에 불과하다. 이제는 포항의 애국 시민들께서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안철수를 찍어주는 것은 국민의당, 호남당의 박지원을 찍어주는 거하고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반복하고 바꾸면서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사상까지도 바꾸는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의 자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포항 시민들께 제가 또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포항제철에 이사장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포항제철에 이사장을 2년 가까이 했는데 포항제철이 잘 나가던 포항제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근본 원인이 안철수한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철수가 포항제철 이사장 28개 이상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포항제철 원회사를 흔들리게 해놓는 장본인이 바로 안철수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 안철수 키우려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는데 포항제철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도장만 찍는 이사장 하면서 포항제철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안철수에게 여러분들이 표를 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른정당은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바른정당은 배신의 당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한테 모든 혜택 다 받아놓고 마지막에 대통령을 등 뒤에서 갈고 준 사람이 바로 유승민과 김무성 아닙니까, 여러분? 유승민 배신자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저는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대구 경북의 정치인이라는 것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 배신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신하고 나갔으면은 대통령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테지를 얻든지
대신하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문을 받을 정당에 들어가가지고 겨우 1% 하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시켰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배신자의 말로를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겁니다. 여러분, 바른정당의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유승민 보고 사퇴해라 그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배신자인데 바른정당이 유승민이가 몇십억 쓰면은 바른정당은 바로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좋으라고 유승민 그만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입니까, 여러분? 뭔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김무성 이거 경상도 무시마 맞습니까, 여러분? 감옥 가 있는 대통령 보고 아직까지 반성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김무성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신의 정당, 바른정당,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곧 국민의당과 합칠 것이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유승민 혼자 남고 대신의 정당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당 박지원과 합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당에 있으면서 저는 삼선 국회의원으로 상임위원장이 내정됐는데도 저는 매주 열리는 태극기 집회 그분들이 아파하는 거, 그분들이 분노하는 모습, 그분들이 애국심, 그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애국 국민 태극기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가슴에는 태극기 집회 마지막에 저를 붙들고 울고 계시는 할머니와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충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의 많은 의원들한테 탈당을 하자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선 제가 먼저 선도 탈당을 하고 앞으로 새누리당의 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요즘 태극기 들고 흔들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는 우리 애국 태극 국민들 500만 태극 국민들을 욕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 보수파가 아스팔트로 백백만 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홍준표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 저는 탄핵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보수파리를 한다면은 홍준표 후보는 우리 태극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태극기 파리를 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태극기 파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요즘 단일화 얘기가 있는데 단일화 누구로 단일화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많다고 그 당으로 단일화를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저 혼자지만은 500만의 애국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1천만 명의 애국 국민들이 우리 새누리당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깥 앞으로 되세요.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홍준표 후보하고 배신자 유승민하고 다 합쳐봐야 10% 안 나옵니다. 제가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 해봐야 우리 태극 애국 500만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1000만 명은 홍준표한테 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도 안 되는 후보한테 몰아주느니 저 좋은 진과 단일을 하면은 500만의 태극 애국 국민들과 1000만 명의 국민들이 우리와 같이 뜻을 같이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홍준표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자신 있으면은 저와 단일화 논의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신자 유승민하고는 절대로 단일하고 뭐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신자 유승민 빼고 홍준표하고 저하고 단일화를 하는데 그 전제는 태극 애국 국민들의 후보인 조원진을 중심으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당은 보수 우파의 마음을 담을 수 없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할 때 국회의원 93명 중에서 배지 내라니까 배지 갖다 바치고 자술 서라니까 자술 서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하라니까 기자회견 국회의원이 90명입니다,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지역구에 가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배지 반납하라고 배지를 반납하고 자술서서라고 자술서서는 그 서거 빠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지역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 파면은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헌재에 파면할 권한 없죠? 어쨌든 탄핵되셔서 삼성동 사저로 오셨는데 저 조은진은 그 다음날 대통령과 90분 동안을 독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은 저와 모든 대화를 나눴는데 저 조은진이 한국당을 탈당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누리당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수우파의 중심은 새누리당이고 잘못된 박근혜 대통령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도 새누리당이고 애국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데 5월 9일 투표일날 기호 6번 저 조은진을 찍으면은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하고 사면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제에 계실 때 제가 갔는데 삼성동 사저는
30년 된 테레비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성동 사저에는 보일러가 나오지 않아서 엄청나게 추운데 그냥 계십니다. 삼성동 사저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초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이 자기가 살았던 사저가 일반 시민들이 보는 그러한 집보다도 초라하게 있는 대통령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대통령한테 뇌물죄를 엮어서 넣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은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하고 직접 70억의 돈을 받았는데, 한 푼도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전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아라고 해도 살기 힘들 정도의 그러한 참혹한 사죄였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그렇게 뇌물을 많이 받고 그렇게 부정을 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다는 대통령이 변호사 쓸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부정부패를 냈다고 하는 대통령이 변호사 쓸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대통령한테 부정부패했다고 엮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겨나셔야 됩니다. 돈이 없으시면은 우리 새누리당이 변호사비를 국민의 성금으로 대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쓰고 있는데 우리 애국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줍시다. 여러분, 오늘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종북 좌파들과 정권력의 눈물은 야당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탄핵시키고 감옥까지 넣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새누리당 기호 6번 조은진과 함께 이 잘못된 거짓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실을 외칩시다. 이 잘못된 불의를 벗어던지고 정의를 세웁시다. 우리 새누리당은 안보정당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공동대표이신 권영애 장관님은 그전에 국방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고, 우리 새누리당의 안보담당 선대위 부위원장님은 기무사령관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반드시 북한의 김정은 핵을 분쇄시켜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지지를 하는 우리가 뭉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때 새로운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뭉치면은 바로 대역전의 역사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죽도시장 상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호 6번 조원지 기호 6번 조원지 변호사님. 네, 이곳은 포항시에 있는 죽도시장 내부입니다. 네, 제19대 대통령 후보 새누리당의 기호 6번 조원진 후보께서 지금 죽도시장에 나와서 지금 시장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지금 애국시민 한 분께 지금 기자분이신가요?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앞에 잠깐만. 조원지 카메라 잠깐만 와봐요. 어떤 걸 원하는데? 아니 저 의시장에 가면 의시장 그러면 일단 내가 조원지 네, 조원지 후보입니다. 기호 6번 이 정도면 안 되나 여기는 기호 6번 네, 오늘은 사모님도 함께 하고 계시네요. 이쪽으로 오시면 전화가지고 기호 6번 이쪽으로 할까요? 기호 6번 일로 가면 안 되나? 왜 일로 가지? 네. 급하게 지금 뒷걸어치면서 이동 중에 있어서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네, 수고하십니다. 저 가기 어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다 인사 못 드리고요. 좋은 기분. 오이원 씨. 네, 새누리당 좋은 기분. 태극기. 박근혜 대통령. 네,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지금 시장 곳곳을 둘러보시면서 시장 상인들께 인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네, 제19대 대통령 후보 새누리당 기호 6번 조원진 후보입니다. 네, 서석구 변호사님도 함께 동행 중에 계십니다. 조원진 기호 6번 기호 6번 기호 6번 거기 좁은 데로 가 요거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시장 쪽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리로 어디가 어쩌려고 그러냐. 시장을 가야 되는데 일로 가야죠. 네, 여기는 포항시에 있는 죽도시장입니다. 네, 현재는 죽도시장 내 어시장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시장 상인분들께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호 6번 기호 6번 기호 6번 기호 6번 기호 6번 기호 6번 네, 급하게 현장을 이동하다 보니 화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언론에서 홍보가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유튜브로 또 촬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사에 낼 사진들을 함께 찍다 보니 제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애국 시민 한 분 한 분께서 선거 운동원이 돼주셔야 합니다. 네, 선거 운동원 홍보 방법은 저희 일정을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셔서 함께 응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제19대 대통령 후보 새누리당 기호 6번 조원진 후보의 연설 영상을 저희 TNT 미디어에 들어오시면 있고요. 또 다른 저희 애국 유튜브 방송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를 해주시면은 또 저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선
네, 강아지도 좋다고 지금. 네. 강아지도 지금 좋다고 막 울음소리로 또 응원을 해주네요. 네. 아직 새누리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방송에서 또 내보내주지 않다 보니 새누리당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탄핵 사태 이후에 진실을 밝히고 또 헌법 수호를 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 애국 시민분들께서 지금 자발적으로 당원에 가입을 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새누리당입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가 국회에 나란 일을 모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당원이 되어서 네, 목소리를 내고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에 함께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새로운 새누리당이 출범을 한 것입니다. 네, 어제 날씨와 달리 오늘 이곳 포항시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안 계시네. 네, 현재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신 권영애 전 장관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사모님도 지금 함께 동행을 해주고 계세요. 네. 지나가십시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후보님께서 지금 시장 상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시고 계십니다. 장관님, 힘안 듭니까? 네. 그 새누리당 공동대표. 네. 새누리 공동대표 권영애 전. 네. 좋은 후보입니다. 예, 좋은 후보입니다. 예, 좋은 후보입니다.
한다면서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할 때 단호하게 행동할 거라며 이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부활절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편치 않은 표정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Any message for North Korea, sir? Kim Jong-un. 잘 처신하라는 한마디 말로 북한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선제 타격 가능성을 질문받자 즉답을 피하면서 과거 민주당 정권의 평화 협상식 대북 접근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빌 클린턴과 오바마 전 대통령 모두 북한에 압도당했다면서 자신의 계획은 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body has been outplayed. They've all been outplayed by this gentlema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I just don't telegraph my moves.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선, 즉 레드라인은 없다면서도 시리아 공습 결정을 예로 들며 군사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But I think that the action that he took in Syria shows that when appropriate, this president will take decisive action.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와 개입 중심 대북 원칙에는 선제 타격 등 군사조치는 후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예고 없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고 발언이 잇따라 나오자 북한은 작심한 듯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자신들이 먼저 핵공격에 나설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뉴욕 이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에서 외국 언론과 만나 미국의 군사 위협이 계속되면 북한이 먼저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만큼 무모하다면 그날 바로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도 기자회견을 갖고 핵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PRK is ready to react to any mode of war desired by the American. 6차 핵실험은 북한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결정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김선경 유럽 2국 국장도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집결하는 상황을 강력히 비난하며 역시 선제 핵공격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선제 타격이 미국이 독점물이 아니라고 천명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이 전쟁 불사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건 핵전쟁 우려를 키워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을 흔들려는 심리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커지자 일본은 자위대의 전투준비 태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펜스 미국 부통령이 확고한 대북 공조를 천명했지만 일본 열도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도쿄 전지우 특파원입니다. 전쟁까지 거론하며 연일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북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진다면 자위대의 무력 공격 절박 사태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방어시설 구축과 소집 명령이 떨어지고 명백한 위협이 있는 최전선에 자위대 출동까지 허가하는, 우리로 치면 전시 상황 바로 전 단계인 데프콘2와 같은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북한 송일호 대사의 위협성 발언도 급박한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불꽃 한 점 튀는 정도가 아니라 곧 전면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이 오갈 때는 일본도 편하지 못하는 건 명백해요. 한국을 떠나 주일미군 아스기 기지에 도착한 펜스 미 부통령은 아베 총리와 확고한 대북 미일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Peace comes through strength, and we will stand strong with Japan and strong with our allies. 対話のための対話になっては意味がない。 후지TV와 아사히 신문은 일본인 10명 중 9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자유민주주의 세상엔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포항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촛불과 함께 등장한 문재인 씨는 후보를 사퇴해야 이 전쟁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북 좌파들은 박근혜 대통령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정신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역사까지도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북 좌파들, 촛불 일당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태블릿 PC를 가지고 JTBC에서 거짓말과 업무로 대통령을 마녀 사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태블릿 PC가 진실입니까, 여러분? 5개월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5개월 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덮어씌웠던 그 업무가 하나도 진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 장남 고영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컴퓨터를 터뜨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고 재단을 우리 소유로 만들면 된다. 그것이 고영태 일당의 2,300개의 녹음 파일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영태의 조사는 관세청장한테 2천만 원 받았다. 이러한 조사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영태는 누구와 어느 검찰과 어느 검사장급 검찰과 이 업무를 기획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TV조선의 이진동 부장은 고영태 땅과 어떻게 엮여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 고영태와 4시간 8시간을 만난 민주당의 박영선은 고영태와 어떤 일을 치렀는지 밝혀야 합니다. 검찰총장께 경고합니다. 고영태의 죄를 관세청장한테 받은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절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열기 때문에 잠시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찍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를 찍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의 로봇입니다, 여러분. 아바타가 아니라 로봇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 후보, 안 의원, 당신 목소리 좀 높여야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과음을 광광 지릅니다. 여러분, 국민의당은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한 분함당 아닙니까? 국민의당의 모든 지분은 박지원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지원과 국민의당은 5.18 특례법을 다시 냈는데 그 5.18 특례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이 올렸는 5.18 관계 법은 5.18에 대해서 폄하하든지 욕을 하면은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5.18 유공자들은 갈수록 많아져서 지금 대학교 3학년, 4학년들은 도대체 5.18 유공자 자녀들이 가산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5.18 유공자 자녀들의 가산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박지원의 안철수를 찍어주면은 바로 박지원을 찍어주는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만들 수 없다. 핵을 만들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고는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대준 건데, 그러고는 김대중 대통령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을 신으로 받들고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 핵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대통령 할 때는 북한핵 절대로 못 만든다고 얘기하고, 북한핵이 나왔을 때는 그 당에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받들겠다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북한핵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 문제 반대했다가 펴들려고 사드 문제 찬성하니까 그것이 보수 우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보수표를 얻기 위한 보수 파리에 불과하다. 이제는 포항의 애국 시민들께서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안철수를 찍어주는 것은 국민의당, 호남당의 박지원을 찍어주는 거하고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반복하고 바꾸면서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사당까지도 바꾸는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의 자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포항 시민들께 제가 또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포항제철의 이사장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포항제철의 이사장을 2년 가까이 했는데 포항제철이 잘 나가던 포항제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근본 원인이 안철수한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철수가 포항제철 이사회 이사장 28개 이상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포항제철 원회사를 흔들리게 해놓는 장본인이 바로 안철수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 안철수 키우려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는데 포항제철 하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도장만 찍는 이사장 하면서 포항제철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안철수에게 여러분들이 표를 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른정당은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바른정당은 대신의 당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한테 모든 혜택 다 받아놓고 마지막에 대통령을 등 뒤에서 갈고 준 사람이 바로 유승민과 김무성 아닙니까, 여러분? 유승민 배신자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저는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대구 경북의 정치인이라는 것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 배신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 재단 만들었고
이명박 정부 때 재단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 때 수천억의 재단 만들었는데 그 재단 만들 때 김대중 아들 삼걸 삼홍은 무엇을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권영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직접 640만 불 70억의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버젓이 대한민국의 다리를 펴고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포항 시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탄핵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한 푼 먹지 않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면 이 검찰과 언론과 종북 좌파들을 여러분들은 용서하시겠습니까?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잘못된 탄핵을 다시 탄핵해야 합니다. 잘못된 불의가 법이 되면은 투쟁은 우리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태극기 투쟁은 대통령 선거를 마치더라도 우리 이 태극기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거짓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실을 찾는 그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이 태극기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문재인 씨는 촛불 종북 좌파들 등을 넣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는커녕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촛불의 주체 세력들은 통진당 아로의 잔당이 있고 과거에 김일성 주체 사당파가 있고 민노총과 정교조의 지도부가 이번 촛불 집회의 주도 세력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광우병에 차지했던 종북 좌파 제야 267개 세력들과 지난번 세월호에 참여했던 297개 종북 좌파 세력들이 주도가 된 것이 바로 촛불 집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엎어버리고 그들이 노리는 민중민주주의, 그 다음에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세력들이 이번 탄핵을 주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민중민주주의 촛불 집회의 주도 세력들의 등에 업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 나왔는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 아들 딸과 를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대북 긴장감을 이용한다는 여론은 급격히 수그러들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위협은 일본인들에게 현실로 다가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죽도시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우리 포항 시민들이 엄청난 인파가 오셔서 판세를 뒤집은 것이 바로 여기 죽도시장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철강을 생산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 포항에다가 철강 공장을 세워서 지금의 포항제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포항에는 여러분들 버스들 한번 보십시오. 버스 앞에, 모든 버스 앞에 태극기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보다도 가장 외국적이고 가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포항 시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특히 서울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신 권영애 우리 새누리당 대표께서 직접 이렇게 포항까지 오셔서 저를 격려해 주셔서 제가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 포항의 새누리당 출정식의 사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이었던 서성구 변호사가 보고 계십니다. 금방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좀 죄송한 것은 이 서성구 변호사님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심판 변호사신데 이 포항 출정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은 본인이 사회를 직접 보시겠다 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포항 애국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과 선동과 음모와 편파방송에 의해서 잘못된 탄핵을 받은 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JTBC, TV조선, 채널A, SBS, MBC, KBS가 100% 편파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께서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30%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포항 시민들의 60%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박근혜 대통령이 도주에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을 시킨 이 잘못된 구속에 대해서 포항 시민의 80%가 구속은 절대 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정북 좌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놓은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이 바깥에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어제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이영렬 특별검찰 특별본부,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샅샅이 뒤졌는데 돈 한 푼 받지 않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